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의자였던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여수 가망만 해역에 굴 폐사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가별로 많게는 80%까지 폐사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김원희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을 목표로 공정한 공천을 이루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암 월출산 자락의 형형색색의 국화가 만개했습니다. 20만여 점의 국화를 만나볼 수 있는 국화축제를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6년 전 발생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09년 순천 황전면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수사 착수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에 체포된 범인은 부녀지간인 피해자의 유족이었지만 최근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 16년 만에 누명을 벗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종결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용의자 추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굴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수 가망만 해역에서는 빈 껍데기만 올라오고 있어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손바닥만한 굴을 까보니 빈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굴을 열어봐도 마찬가지. 지난해 10월 여수 가망만 해역에 입식된 굴로 1년이 지나 수확철을 맞았지만 멀쩡한 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건 지난 10월 중순. 가망만 굴 양식어가 115곳에서 굴 폐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폐사율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총 36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폐사로 인해 출하량이 줄자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50% 정도는 이상 갔어요. 어민들이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수익은 안 올라오고 그런 입장이에요. 폐사 원인 분석에 나선 국립해양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여러 요인 가운데 산소가 없는 물덩어리, 이른바 빈산소 수계가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 밀도차로 인해 바닷물 내부에 층이 생겨 산소와 영양염이 위아래로 섞이지 못합니다. 이때 바다 저층에 산소가 없어지면서 양식 생물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실제로 올여름 폭염이 지속된 반면 태풍 영향은 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굴 양식어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의 복구비 지원 등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조사가 이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은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우리 피해 복구비를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바다 환경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양식어가. 기후 변화가 일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온라인 당원 찬반 투표와 11월 2일 열린 전국 대의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표 86.4%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 압승을 견인하겠다고 밝히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이끄는 길은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고 그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모범을 전남 도당에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남이 경제적 위기입니다.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그리고 아리백산단 유치 등 산업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암에서는 산자락에서 만나는 꽃을 주제로 한 국화축제가 막을 올렸는데요. 월출산에 수놓은 국화의 향연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에 꼭 봐야 될 작품은 대형 마암문으로 높이 7m, 폭 18m로 국내 최대를 자랑하고 있으며 또 예년과 달리 올해 역점을 두어서 만든 작품들은 핑크무늬, 억새 등 국화와 어울려져 만든 환상의 글라스 존이 조성되어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이 캐릭터 존으로 스펀지밥, 또 F1 자동차 등 어린이 위한 공간도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1월 16일까지 영암 월출산 기차내에서 개최되는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에 꼭 한번 와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3일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진도읍에 사택을 조성하면서 나무와 골재 등 건설자재 수천만 원어치를 A씨에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나무와 골재 등이 매우 적은 금액인데다 군수 아내에게 제공해 직무와 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경찰이 A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 지역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철 전남도의원이 전남교육청의 징계 현황 총괄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처분받은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4명, 일반직 공무원은 7명으로 확인됐으며 구체적인 징계로는 측정 불응이 포함된 1명만 강등 처분됐고 대부분 정직 또는 감봉 1개월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 의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비위 행위를 근절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여성인권지원센터가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전남 여성인권지원센터 분회는 4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인권지원센터가 온갖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 행위와 부당 해고를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센터가 개인 동의 없는 반복적인 인사 발령을 단행했고 복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으며 대표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도비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가 방치되고 있고 관리감독기관인 전남도와 여수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전남 여성인권지원센터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배포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은 전 대표의 사건이었으며 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노조를 탄압한 적 없으며 임금 단협이 없으므로 노조 단협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사 측은 앞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을 미루다가 분양성 저조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어려움 등 이유로 지난달 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도입시설과 규모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가운데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7,5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 지역이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높지만 실제 활동률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원봉사자 등록률 대비 활동률이 매우 낮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인구 178만여 명 가운데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62만여 명으로 전체의 35%에 달하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6만 7천여 명,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에 숭고한 헌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당한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최태원 SK회장이 만나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행사장에서 최 회장과 면담하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 후속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데이터 센터 조기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팀을 꾸리고 서울의 지원센터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AI 데이터 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전남이 AI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넥슨재단의 50억 원 기부로 전남 지역 첫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권 최초 공공어린이의료시설인 재활의료센터는 목포시 석현동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센터는 20개 병상과 재활치료실, 104종의 재활 장비를 갖추고 아동에게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넥슨은 병원 내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휴게시설과 인테리어를 비롯해 시설 전반을 디자인했고 병원 로고 등을 만들었습니다. 고흥군이 지난 10월 기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농수산물 수출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액은 9,970만 달러, 하나 1,400억여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배경으로 해외 수출 개척단 활성화를 통한 해외 시장 판로 확보 등이 꼽힙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해외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 개발과 글로벌 유통망 확충에 집중해 지역 농어민 소득 증대를 이끌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신안군에 인구가 크게 늘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신안군 인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 지역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9월 말 38,883명이었지만 선정 이후 10월 말 기준으로 1,020명이 늘었습니다. 신안군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내년 인구를 설정했지만 계획보다 87명이 초과돼 대상자를 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안군은 계획인구 범위 대상자는 사업 지침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초과 대상자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전남도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서 무안읍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도비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억 원이 투입됩니다. 무안군은 무안읍 평용리 교차로 인근 5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6년 착공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으로 몽탄면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해 3곳의 파크골프장을 갖추게 되며 전국적인 파크골프 열풍에 맞춰 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